다음 순서는 우리 토지 소유주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개인별 재산 가격을 허그 프로그램 분석해서 감정 평가되어 있는 또 형성되어 있는 개인별 재산 가격에 대해서 송죽 법무사 합동사무소 윤한 법무사님과 대일감정평가법인 백형민 감정평가사님을 모시고 상세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윤한 법무사님을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백형민 평가사님도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송주합동 법무사 사무소 법무사 윤환입니다. 저는 동작구청 관내에 신대방동에 대림 삼거리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방역 쪽이요, 대방동 쪽 신대방 삼거리역입니다. 거기 역세권 활성화 사업 일을 지금 하고 있고요. 두 구역 다 정비계획 결정 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동의율이 대림 삼거리역 그쪽은 78%고요. 그리고 신대방 삼거리역은 69%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구로 디지털 단지역, 여기도 동작구입니다. 거기에 역세권 시프트 사업, 거기에도 관여하고 있고요. 영등포구 쪽, 구로 디지털 단지역, 영등포구 쪽에 있는 역세권 시프트 사업도 관여하고 있습니다. 역세권 개발 관련해서는 아마 조사를 많이 하는 법무사는 드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네, 저는 주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분담금 또는 환급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간략하게 어떤 분들이 아파트 분양 대상자가 되는지 이 부분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드릴 말씀은 이 분담금 환급금 산출은 기본적으로 건축 설계에 기초한 것입니다. 예시관에서 아까 발표해 주신 건축 설계에 기초하고 중요한 건 또 감정평가도 중요한데 아까 소개드린 백형민 감정평가사님, 제1감정원의 백형민 감정평가사님이 감정평가한 것을 기초로 했고요. 산출 방식은 서울시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에서 안내하는 산출 방식입니다. 허구에 공지되어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당연히 확정치가 아닙니다. 예측치고요. 여러분들 의사결정에 참고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걸 잘 감안해 주시고요. 중요한 변수들은 중간중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분담금 산출하려면 두 가지 과정을 먼저 거쳐야 됩니다. 첫째, 전체 사업 수익을 산출하고 그것을 개인별로 나누는 절차를 해야 돼요. 전체 사업 수익 산출을 먼저 해야 되는 사업성 분석을 해야 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수입에서 비용을 뺀 것이 수익이죠. 수입은 조합원, 수입은 조합원 분양 수입, 일반 분양 수입, 임대아파트 매각 수입, 상가 분양 수입, 장기 전세주택 보상 수입 이렇게 구성됩니다. 비용은 공사비와 기타 사업비로 구성돼서 수입에서 비용을 뺀 부분이 전체 사업 수익이 됩니다. 저희 사업지의 전체 사업 수익을 계산하면 분양 수익은 7,380억 정도 됩니다. 비용은 4,320억 되고 전체 사업 수익은 그래서 3,050억 정도 됩니다.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분양가와 공사비입니다. 일반 분양가는 평당 4,300만 원을 산정했습니다. 4,300만 원은 30평 기준으로 14억 정도 되는 겁니다. 인근에 우리 맞은편에 있는 두산 2구 아파트가 21년 기준으로 18억 했다가 현재는 13억 정도 거래되고 있습니다. 450세대 되고요. 한 13년 정도 됐죠. 저희는 신축 아파트에 1000세대인 걸로 해서 33평형을 14억 정도 계산한 것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공사비는 최근 2주간 공사비 동향에 보면 조합에서 시공사 입찰에서 제시하는 단가들이
서당 5구역도 포함해서요 700만 원 초반에서 900만 원 초반입니다. 공사비가 급격하게 상승하다가 상대적으로 안정이 됐습니다. 그 과천 주공 4단지에서는 지지난주에 GS건설에서 GS 자리죠 677만 원에 수주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자 원자재 값이 좀 하락하는 추세예요. 어쨌든 상대적으로 안정됐고 저희는 공사비를 평당 850만 원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3,050억의 전체 사업 수익이 산출됩니다. 이걸 보시면 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3,050억의 전체 사업 수익을 개별 소유자의 자산 가격이 전체 소유자의 자산 가격 합계해서 차지하는 비율로 나누면 개인별 수익이 되고 거기서 개인별 조합원 분양 가격을 빼면 됩니다. 33평형 기준으로 10억 7천 그러니까 평당 3,200원 정도로 200만 원 정도로 조합원 분양 가격을 선정했습니다. 자산 가격을 선정하는 방식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하는 방법, 특산 감정으로 하는 방법, 약식 감정이죠. 정식 감정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저희는 약식 감정으로 했고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백형민 감정평가사님이 해주셨습니다. 넘어가서요. 개인별 환급금은 좀 차분히 설명드려야 되는데 공동주택과 그 뒤에 단독주택을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은 크게 봐서는 연립주택하고 저희 현대빌라트 A동, B동, 다사랑들 이렇게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하나하나 볼게요. 연립주택은 101호, 토지지분은 25.33평입니다. 감정가격은 7억 8,200 정도입니다. 현재 시가라고 보시면 돼요. 전체 사업 수익 아까 설명드렸고요. 그 개인별 사업 수익을 나누는 게 9억 7,900입니다. 그러면 신축 아파트 29평을 받고 3,200만 원을 현금으로 환급받는 겁니다. 분담금 없이요.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현재는 감정가액이니까 현재 가격은 7억 8,200입니다. 그리고 신축 아파트 29평형을 받고 3천만 원을 받으니까 실질적으로 15억 3천 정도의 이익이 생기는 겁니다. 7억 8천이 16억가량이 되니까 딱 2배가량 아파트로서 이익이 생기는 겁니다. 물론 아파트 면적도 더 넓어져요. 연립주택 기준으로. 연립주택은 지금 83년 사용 승인됐으니까 40년 된 건물입니다. 신축 건물에 편하게 살고 더 넓은 건물 살면서 자산 가치는 2배로 되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해하시는 분도 있던데 토지 지분 25.33평에 감정가액이 7억 8천이면은 평당 3,2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아파트가 되면은 16억 정도 되니까 평당 한 6,400만 원 정도 됩니다. 대체로 그렇게 되고요. 다사랑 빌이나 현대빌라 특히 현대빌라 같은 경우에는 지은 지 한 20년 전 된 건물이라 건물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돼서 땅 가격으로 치면 한 6천만 원 현재 기준으로 이렇게 됩니다. 약간 차이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2배 정도의 이익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호수별로 다릅니다. 연립주택이 똑같은 게 아니고요. 땅이 같다고 같은 것도 아닙니다. 1호 라인이 좀 높던가? 그런데요. 201호는 감정가액이 8억 2,700이니까 사업수익도 더 높고 33평형을 가져갈 수 있고 3,200만 원을 납부하면 33평형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물론 29평형을 분양 신청을 하면 9천만 원 정도 현금을 환급받게 됩니다. 이런 차이가 있고요. 301호도 같은 식이고요. 29평에 5,700만 원 정도 받는 겁니다. 현대빌라 201호, 202호 했는데 A동은 좀 가격이 더 나가고 B동이 가격이 더 꽤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되는데 여기도 A동도 24평형이 받고 1억 1,400만 원을 납부하면 24평을 받고 이런 식입니다. 다사랑 빌은 약간 가격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24평형을 받고 1,000만 원 정도 받는 아까 이번 상담하셨습니다. 넘어가서 단독주택은 다 단독주택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전부 다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분은 제일이 43.86평이고 감정가격이 14억이고 개인별 수익은 18억이 되고 신축 아파트 19평형과 34평을 받았고 환급금을 12억 정도 받는 겁니다. 대체로 평당 5,200만 원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 종후 자산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 19평과 33평형을 더하면 52평이 되는 거고, 거기 평당 5,200만 원 계산하시면 27억 되고 1억 2,300을 더하면 28억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평당 현재 토지가격 기준으로 하면은 평당 3천만 원 정도 선인데, 초반대 아파트가 되면은 평당 6천만 원 선대가 됩니다. 33평형이 그 계산이 평당 5,200만 원이 33평형 기준으로 하면 17억 정도 됩니다. 신축 아파트로 이 지역의 평당 가격이 33평형이 17억 정도 된다. 아파트가 지을 때 거래 가격이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바로 옆에 LG 아파트에 3년 살았어요. 이 지역을 되게 잘합니다. 사무실은 서초동에서 늘 출근을 했고요. 여기 특히 저기 보안사고 서리풀 터널 뚫리면서 아주 여기 입지가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요즘 동작구 굉장히 뜨고 있는 거 아시죠? 예, 여기가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면서 강남과 인접하기 때문에 상도동이나 여기나 상도동과 여기가 훨씬 입지가 좋죠. 많이 뜨고 있습니다. 거래도 많이 되고 있고요. 미분양도 거의 다 해소가 되고 있고요. 네, 그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건 도시계획 영역이긴 한데, 제가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관련돼서 비교표를 가져왔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사업, 그러니까 개별 부담금, 사업성 이런 것들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비해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저희가 하는 겁니다. 시프트 이게 훨씬 유리합니다. 훨씬 안정적이에요. 가장 큰 이유가 마지막에 있는 비주거 비율입니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비주거가 55% 이상이면 되는데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10% 이상입니다. 제가 아는 대림 삼거리역은 20%예요. 20%는 뭐냐면 업무 시설하고 상가를 해서 20%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을 몇 채를 지어야 50채를 지어야 되고 또 상가를 또 많이 지어야 됩니다. 오피스텔 상가들이 바로 분양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금융비용이 발생하고 경우에 따라서 할인 분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성 분석을 할 때는 똑같이 나와요. 왜냐하면 완전 분양을 전제로 해서 하거든요. 사업성 분석은. 그런데 미분양에 따른 리스크를 굉장히 크게 안는 게 활성화 사업입니다. 저희 사업지에서도요, 역세권 시프트로 전환하려고 공지회를 썼어요. 근데 안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런데 어쨌든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노정돼요. 사업구역을 확장하면 어떤 문제가 또 있냐면 1000세대가 넘어가면 공원을 지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어려움이 있고요. 도로폭을 확대해야 되는 이런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정말 관여가 많습니다. 용적률 높여주지만 그만큼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로폭을 높여야 돼서 그래서 이제 건축선을 후퇴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 따른 부담도 있고, 설계도를 보면 아파트 동동마다 주상복합입니다. 1층에 상가예요. 동동마다. 이게 분양이 잘 될까 이런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 이걸 어떻게든 다른 방식으로 해보려고 무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일 회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거는 제 전문 영역은 아니지만 사업성 분석 또는 개별 분담금에서 역세권 장기전세 주택이 훨씬 안정적이다. 이 이야기는 분명합니다. 전체적인 추세는 역세권 10%로 가는 게 주된 추세입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분양 대상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상담하다 보니까 많이 아시더라고요. 내가 땅이나 주택을 소유한다고 해서, 주택은 조금 다른 개념이지만 어떤 부동산, 특히 땅을 소유한다고 해서 무조건 분양 대상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아파트 분양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토지는 9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주택을 소유한 자는 됩니다. 연립주택이나 빌라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단독주택을 소유한 부분은 복잡한 문제가 많아요.
특히 상속주택은 반드시 상담해야 합니다. 개별적으로 상담을 해야 돼요. 제가 대림 선거력 6개월 전에 동의율이 그때 52%가 있습니다. 딱 이 정도였어요. 사전검토 이 정도는 단계였습니다. 6개월 만에 78%가 됐어요. 그런 상담들을 많이 하면서 한 명 한 명에게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이익 재개발을 통해서 얻는 이익들 또 찾아야 될 권리들에서 상담을 했고 많이들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여기 사업지에 자주 오고요. 매주 화요일이나 목요일 정도에 오후에는 하루나 이틀 정도 와서 있을 테니까 개별적으로 이 부분 특히 상담하셔야 됩니다. 단독주택 가신 분, 토지 가신 분, 상속하신 분. 상속하신 분 꽤 많아요, 여기는. 그렇게 하고요. 언제 지분 정리를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정비계획 공람공고일입니다. 정비계획 공람공고일은 우리 지금 동의서가 순조롭게 거쳐진다는 일정 하에서 보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두세 달? 많아야 서너 달? 이전에 그런 상담을 받고 지분 정리라든지 권리를 찾는 일 이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상담을 반드시 필요로 하고요. 그런 부분에 제가 또 많이 애써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질문은 같이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